스파클을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말도 안 돼. 페나코니의 꿈세계에서 사람이 죽을 리가 없는데 기억의 정원 사람이라면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누님 짓이죠? 꿈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 오직 기억의 힘뿐이잖아요.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죠? 누님을 가지고 노니까 죽여서 입막음 하려는 거잖아요. 아, 알겠다. 절 끌어들이려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죠? 만약 제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저도 저 여자처럼. 페나코니의 좋은 꿈에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아. 그건 가족의 약속이자 화합의 비유지. 아무리 기억하는 자라도 그 장벽을 깨트릴 수는 없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자. 네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분이라면 이미 내가 알려줬잖아, 스파클 씨. 어? 스파클?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죠? 그야 너지. 스파클은 다른 배역으로 위장했어. 바로 너잖아, 삼포 씨.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누님이 날 스파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 증거를 찾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추리만 해도 돼요. 이로써 마지막 문제에 대한 힌트가 조금 더 확실해졌네. 아, 밀실 살인 사건 말이죠. 누님이 더는 신경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스파클 씨의 정성을 그리 쉽게 넘길 수가 있겠어? 수수께끼의 핵심은 탐정이 얘기한 두 가지 정보였어. 첫째, 현장이 피바다였다는 것. 둘째, 피해자가 사망한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 내 얕은 지식으로는 두 가지 결론밖에 얻을 수 없었어. 첫 번째 결론은 범인이 밀실 살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거야. 밀실이란 존재하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거든. 하지만 탐정의 설명에 따르면 그 밀실은 목격자의 시체 발견 시간을 늦추지 못했어. 현장엔 누명을 씌울 만한 제3자도 없었지. 게다가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현장을 피바다로 만든 것 같지도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범인에겐 밀실을 만들 이유가 없어. 현장이 정말 밀실이라면 밀실을 만든 사람이 범인은 아닐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해지지. 두 번째 결론은 더 명확해.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조수는 왜 급히 지혈을 시도했을까? 전문가라는 사람이 왜 현장을 망쳐가면서까지 사망한 지 오래된 사람을 구하려고 한 거지? 답은 간단해. 탐정 조수가 범인이기 때문이야. 그때 급히 떠나느라 수수께끼를 전부 듣지 못했지만 내 추측은 이래. 범인은 전날 밤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방문을 잠그진 않았어. 그 정보를 듣자마자 피해자가 죽기 전에 밀실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사망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남겼는지 꼭 확인해야 했던 거야. 그의 행동으로 보건대 아마 그 캔버스에 죽음의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겠지. 물론 이건 간단한 추리 게임이야. 즉, 진실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거고, 스파클 씨는 내게 범인은 탐정 조수라는 힌트를 주려고 한 것뿐이지. 바로 당신 말이야, 삼포 씨. 내가 계속 탐정 조수라고 부르긴 했지만 처음 그 호칭을 사용한 사람은 다름 아닌 너잖아. 혹시 기억하는 자보다 탐정 같다는 소리 못 들어봤나요? 내가 보기에 그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수면 위 미세한 물결을 따라 자신의 능력과 기술로 깊은 곳까지 잠수해 마음속 가장 깊숙한 비밀을 건져내고 정성껏 살피는 것. 진실은 거짓말하지 않아. 기억도 마찬가지지. 정말 멋진 추리였어요. 진실에 가까워졌군요. 그런데 또 다른 진실이 하나 더 남았어요. 들어볼래요? 또 다른 진실? 예술의 거장 스파클은 침실 안에서 문을 잠그고 붉은색 물감으로 방을 피바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 방에 들어와 스파클이 죽었다는 걸 밝힌 함정 조수는 범인이 아니라 스파클의 위장 죽음을 도운 공범이었죠. 진짜 아깝다 자기야. 정답에 거의 근접했는데 아쉽게도 정답은 스파클님의 시체였어. 스파클의 시체로 위장한 거지. 짜잔! 결국 내가 이겼네. 스파클림의 시체도 배역이라고 할 수가 있나? 안 될 것도 없잖아. 세 번의 연극 모두 스파클님의 시체가 등장했다고. 하긴 어쩐지 계속 그걸 강조하더라. 그럼 이 삼포 씨는? 아리따운 누님,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전 친구로서 편지를 전달해 준 것뿐이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우인들의 함정에 빠졌던 모양이네. 자기야, 왜 이렇게 진지하게 굴어? 우리 재밌게 놀았잖아. 적어도 난 재밌었어. 넌 기억을 가져가고 난 활락을 얻었으니 서로 윈윈한 거지. 우리 둘 다 혼자인데다 이렇게 마음까지 잘 맞으니 나와 함께 다니며 춤추지 않을래? 가면의 우인에게 협력 제안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재밌는 연극이 곧 페나코니에서 열릴 거야. 무대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무대 뒤로 내려갈 수밖에. 무대에 올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네 주위에서 춤추는 모든 이들의 연극을 감상하는 거지. 가자! 무대야말로 제일 좋은 관객석이야. 네가 왜 이렇게 가족의 울타리를 파괴하기 위해 집착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얘기했듯 기억하는 자는 널 도울 수 없어. 그러니 다른 사람을 찾아봐. 그리고 난 네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 삼포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배후. 널 고용해 페나코니로 오게 한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은 네가 다른 세력과 남몰래 어울리는 걸 싫어하지? 어떻게 알았어? 기억은 깊은 바다와 같다고나 하지만 건져 올린 물고기로 두 가지 요리를 한다고 해도 그 물고기가 꼭 네 입맛에 맞으리란 보장은 없잖아. 그 뜻은 거절하겠다는 거네? 기억하는 자, 네가 무사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불가능할 것도 없지. 자기야, 더는 겁주지 않을게. 너도 머지않아 답을 찾게 될 거야. 오늘은 살짝 알아가는 걸로 하고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술집에 와서 날 찾아줘. 물론 날 찾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지. 가자. 삼포? 삼포가 누구? 어라? 내가 왜 여긴 벨로보그가 아닌데? 얘기했잖아. 불가능할 것도 없다고. 걱정 마. 거침없는 방식은 내 기억 미학에 어긋나거든. 내가 모두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시 모든 일을 기억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미안해, 자기야. 이미 난 마음에 둔 댄스 파트너가 있어.